혼자 사는 70대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노년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143만 원입니다. 겉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143만 원으로는 월세, 병원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수치가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100만 원도 채 쓰지 못하고 누군가는 200만 원을 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혼자일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인 노년 가구의 143만 원이 의미하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첫째, 평균 143만 원, 이 숫자에 속지 마세요. 혼자 사는 노년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143만 원. 이 수치를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143만 원이라는 숫자는 통계일 뿐 실제 삶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 숫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43만 원. 그 안에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문화비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평균 낸 숫자, 지원을 받는 이들과 전혀 없는 이들이 한 묶음, 대도시와 농촌, 자가와 월세, 남성과 여성까지 모두 한 수치로 계산됨. 즉 143만 원은 누군가는 그만큼도 못 쓰고 누군가는 훨씬 더 쓰고 있다는 것의 평균값에 불과합니다. 143만 원, 정말 그만큼 쓰고 있을까요? 노년 1인 가구를 실제로 인터뷰해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한 달에 90만 원도 못 써요. 약값이 한번 나가면 한 달 예산이 깨집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니까 외출도 안 해요. 매달 빠져나가는 게 무서워요. 즉 143만 원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매달 고정소득이 60에서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금도 없는 경우엔 더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예금에서 빼쓰거나 자식이 조금씩 보내주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거나 아예 지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43만 원은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청년 1인 가구와 가장 큰 차이는 지출 구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활비 중 선택 지출 비율이 높습니다. 카페, 외식, 여행, 취미활동 같은 부분이 줄일 수 있는 항목이죠. 하지만 노년 1인 가구는 다릅니다. 약값, 병원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휴대폰 요금, 주거관리비, 대중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모두 줄일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런 고정비만 따져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식비, 비상금, 돌발 지출을 제외해도 그만큼은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그럼 결국 143만 원 중 실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43만 원으로 산다는 말은 맞지만 그게 살아가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평균이 아닌 최소 기준을 봐야 합니다. 1인 노년 가구의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는 평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최소 기준입니다. 즉,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 비용은 얼마인가? 그 금액은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월 170만에서 18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고정비 100만 원, 식비 30만 원, 약값 병원비 20만 원, 의복 소모품 기타 20만 원, 비상지출 여유 10만 원,
총 180만 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43만 원은 가능한 생존, 180만 원은 사람다운 생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차이를 통계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평균이라는 말로 모든 사람을 덮어버릴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평균 수치를 노후 계획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후엔 혼자 살면 한 달에 140만 원이면 충분하대. 기초연금, 국민연금 있으면 그 정도 나와.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인상보다 감액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씩만 올라도 10년 뒤엔 1.4배 지출 증가. 돌발 의료비, 긴급 돌봄, 장례비 등 예측 불가 지출이 많습니다. 아무도 아프거나 외롭거나 고립될 가능성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즉 143만 원은 현재 건강하고 주거비가 없고 병원비가 적을 때 가능한 평균값일 뿐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한 달 지출은 200만 원 가까이까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143만 원. 이 숫자에는 고독도, 질병도, 우울도, 사고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노년은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통계는 숫자를 말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당신이 노년에 겪게 될 진짜 문제는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숫자만 믿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1인 가구는 혼자라서 더 많이 듭니다. 혼자 살면 밥만 들겠지. 이 말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 한 명이 빠지면 식비도 반, 공과금도 반, 병원비도 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 살수록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략이 아니라 고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비는 절대로 반값이 아닙니다. 노년층이 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식비입니다. 두 사람이 살 때는 식재료를 나누어 쓰고 반찬을 돌려 먹으며 한 끼당 단가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그런 공동의 효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적은 양으로 장을 보면 단가가 오르고 반찬을 해두면 다 먹지 못하고 상해버리고 요리가 번거롭다 보니 결국 외식이나 배달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비는 양은 적지만 가격은 높은 결과를 만듭니다. 혼자 먹는데 왜 이리 돈이 많이 들지?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 분담은 없습니다. 공과금이나 관리비,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살면서 절약할 수 있던 에너지나 인터넷, 관리비 같은 항목들은 혼자 사는 순간 전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세는 혼자 쓴다고 해서 기본 요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량이 줄어 요금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집안을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는 나갑니다. 이처럼 혼자 살아도 빠지지 않는 고정비가 존재하고 그 금액은 결코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주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고 보일러를 틉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들리는 소음 하나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종종 지출로 이어집니다. 병원은 더 자주 가고 더 비쌉니다. 의료비는 특히 1인 가구 노년층에게 부담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택시를 부르거나 집 앞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까지 혼자 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나 병원 예약 같은 일들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치료 시기가 늦어져 병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결국 더 많은 의료비로 돌아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수만 원씩 들어가고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인 가구라면 배우자가 곁을 지키고 요양도 집에서 도울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모두 외부 인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비용은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지출을 부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방이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의외의 소비로 이어지곤 합니다. 카페에 자주 가게 되고 동네 음식점을 순회하듯 돌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TV나 유튜브를 보며 나오는 광고는 혼자 있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저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나를 위한 선물 하나쯤은. 이런 작은 지출이 쌓이면 월 평균 1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소비를 막기 위해선 자제력보다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데 혼자 사는 노년층은 바로 그 돌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함께 살면 대신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장을 보고 대신 병원을 데려가주고 대신 밥을 해주고 대신 약을 챙겨줍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살수록 생활비가 많아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병원 갈 때 보호자가 없어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 비용. 약봉투가 쌓이지만 복약 도우미가 없을 때의 실수. 집 청소를 못해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 세탁, 정리, 보수 등 외부 서비스 의존도 상승. 모든 것이 돈이 됩니다. 즉, 삶이 불편해질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그런 불편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고정비뿐 아니라 돌발비도 항상 상존하게 됩니다. 나누지 못하면 줄일 수도 없습니다. 1인 가구의 지출은 나눌 수 없습니다.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도 절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식, 전기, 수도, 교통, 병원, 약, 외출, 휴식, 심지어 대화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고 비용이 됩니다. 그 안에 심리적인 고립까지 포함되면 결국 돈을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노년 가구는 혼자라서 적게 든다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지출은 더 무겁고 소득은 더 가볍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버텨야 합니다. 노후 1인 가구의 가장 큰 위험은 적게 쓰고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존은 고립 위에 놓여 있기에 비상금이 없거나 도와줄 손이 없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로 노년을 준비하신다면 평균적인 통계가 아니라 내가 혼자여서 더 감당해야 할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가장 많이 드는 건 병원비입니다. 살아있는 한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노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병원은 일상이 된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을 혼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의료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병원비를 필요할 때만 지출되는 일시적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수술이 필요할 때 등.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의료비는 고정비에 가까운 주기적인 지출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을 매달 받는데 드는 진료비와 약값, 무릎, 허리, 어깨 등의 통증으로 받는 물리치료, 백내장황 반변성 등 노인성 안질환 치료, 치과 치료와 보철 비용, 정기검진 및 혈액검사,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응급실행. 이 모든 항목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반복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예민해지고 과거엔 그냥 넘기던 통증이 신호로 다가옵니다.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눈앞이 흐릿해짐, 관절이 굳는 느낌.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은 곧 병원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별일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고 짚어줄 기억도 곁에 없습니다. 불안은 돈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의료비로 전환됩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통비가 듭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과 멀면 택시를 타야 합니다. 진료가 끝난 후 설명을 듣고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다면 한 번 더 물어봐 줬을 텐데 혼자라면 놓치고 나옵니다. 결국 다시 방문하거나 필요 없는 처방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하루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갑니다. 병원비 외에도 약값, 보호, 구도움 도구 등 부가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지팡이, 보호대, 혈압기, 혈당기, 영양제, 파스, 휠체어 등 이 모든 것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품목들이고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결국 병원에 혼자 간다는 건 병원비 이상의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은 병원에 더 자주 가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아예 늦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정을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병원에 혼자 가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나서야 결국 참기 힘든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일반 진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건 단순히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늦게 병원에 가는 순간 그만큼 치료비가 높아지고 예후는 나빠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같은 질환이라도 의료비가 똑같이 드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함께 사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병원비는 절감됩니다. 함께 병원을 가면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 진료 중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병원비 중 많은 부분을 자녀가 부담하거나 보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다릅니다. 모든 의료 결정과 비용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취약한 존재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병원비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느 병원을 갈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보험으로 얼마나 보장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 그 선택권조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기 통원 치료, 재활, 요양병원 입원, 정신건강 상담, 치매 조기 대응. 이 모든 항목은 몇만 원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로 지출이 전환됩니다. 특히 1인 가구 노년층은 자신의 질병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치기 쉽고 주변에서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더 늦게, 더 무겁게 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슬프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매달 병원을 제때 가야 하며 검사를 미루지 않아야 하고 이상 신호를 초기에 치료해야 하며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1인 가구는 병이 들어도 말없이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삶의 질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년의 의료비는 필요할 때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할 상시 지출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은 함께 사는 이가 없는 순간 더 커지고 더 자주 더 위험하게 발생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게 가장 큰 고정비는 주거비가 아니라 병원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비는 경제력, 외로움, 고립, 늦은 판단이 겹치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내 의료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 건강을 지키는 비용부터 확보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노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노후 준비입니다. 넷째, 식비, 관리비, 교통비 줄이지 못하는 고정 지출.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보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오히려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아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그 고정 지출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출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지출과 내가 아무리 아껴도 줄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노년의 생활비를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후자입니다. 혼자 사니까 식비는 반으로 줄겠지. 그런 생각은 실제로 거의 맞지 않습니다. 식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년 1인 가구의 식비는 다음의 이유로 쉽게 전략되지 않습니다. 조리 효율이 낮아집니다. 혼자 먹기 위해 요리하면 재료 낭비가 발생하고 자주 해먹기 귀찮아 외식이나 배달을 선택하게 됩니다. 작게 살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대용량 구매가 어렵고 작은 포장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신선식품은 빨리 상해버려 결국 버려야 합니다. 영양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납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섭취를 위해 생선, 유제품, 과일 등을 사다 보면 식비는 쉽게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는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하루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식사를 부실하게 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식비는 줄이기보다 잘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노년 1인 가구의 주거에는 항상 관리비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관리비는 인원수가 아니라 집의 면적과 구조 그리고 공용 설비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 쓰레기 수거, 청소 인건비 등으로 기본 5에서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해져 15만 원을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혼자 난방을 틀면 효율이 떨어져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이 들수록 온도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냉난방 사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관리비는 혼자니까 반으로가 아니라 혼자여도 똑같이 드는 비용입니다. 노년의 교통비는 단순한 이동수단 비용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외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 장보기, 종교 모임, 지인 방문, 취미활동, 복지관 출석, 이 모든 이동은 대중교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2에서 3번 갈아타는 게 어렵거나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위험해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나 병원과 집 사이를 자주 오가는 노년기에는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경우도 거리 시간 대비 택시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노후에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은 안 나가는 것인데 그건 곧 고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 말도 어느 정도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층 1인 가구에게 통신비는 결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휴대폰 요금 외에도 TV, 인터넷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요금제로 묶여 있는 경우 해지나 변경이 까다롭습니다. 오래된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아도 기본 요금은 유지되어야 하고 유튜브, 카카오톡, 영상통화 사용 등을 위해 중간 이상 요금제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함께 살면 공유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와이파이를 나눠 쓸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모든 걸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혼자 사는 노년층이 평균 통신비가 6만에서 8만 원 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고정 지출의 무서운 점은 이미 나가고 있는 돈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번 정해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고 특히 노년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그냥 내고 있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게다가 노년의 지출을 줄이려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장을 덜 보고 식사를 거르고 에어컨을 아껴 틀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전략은 곧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노후의 고정 지출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만큼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는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쓰는 지출이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입니다. 이 지출들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심지어 사회와의 연결도 끊기게 됩니다. 즉, 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정답이 아니라 이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섯째, 143만 원으로 살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후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143만 원.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는 더 적게도 살아봤는데 혹은 그렇게 많이 쓰나? 하고 놀라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143만 원이라는 금액은 살아간다는 의미의 최소 금액이지 삶을 산다는 의미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한 달에 143만 원이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삶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통계는 평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균은 언제나 절반의 현실만을 말해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생활비는 월 143만 원. 하지만 이 안에는 80만 원으로 버티는 분도 있고 2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 대체로 이 정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금액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만 어떤 이는 냉장고를 열어 식사를 차리고 어떤 이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웁니다. 같은 5만 원짜리 병원비를 내지만 누군가는 예방 진료를 받고 누군가는 응급실을 거쳐 들어갑니다. 즉, 143만 원이라는 숫자는 살아있는 몸을 유지하는 최소 조건일 뿐 마음이 살아있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비를 의식주, 공과금, 병원비 같은 필수적인 지출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사치로 간주하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는 비용, 손주에게 주는 조그마한 용돈, 명절 때 전을 몇 가지 더 부치는 마음,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는 습관, 소소한 취미에 쓰는 2만 원짜리 재료비, 이런 지출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몸이 멀쩡히 움직여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여유가 없다면 그건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년기 1인 가구의 지출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아끼고 살면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으로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공요금은 매년 오르고 식재료비는 오르기만 하고 병원비는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아끼는 것만으로는 이 구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끼는 삶은 결국 외롭고 불안한 삶이 됩니다. 아껴서 병원 진료를 미루고 아껴서 모임을 안 나가고 아껴서 집안에서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14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여겨 딱 그만큼만 준비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갑자기 갑상선 종양 수술을 받게 된다면
갑자기 임플란트가 필요해진다면? 형제나 자녀에게 급히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방에 곰팡이가 생겨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면? 이런 일 하나만 생겨도 143만 원으로 맞춰놓은 인생은 쉽게 흔들립니다. 즉, 살아가려면 예산이 아니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갑작스러운 일에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유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저 앉아서 눈물만 나올 수 있습니다. 143만 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돈으로 편안함을 살 수도 있고, 같은 돈으로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은 삶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좁고 딱 맞으면 삶도 좁고 딱딱해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크게 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전략이 아니라 여유에서 옵니다. 그 여유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생깁니다. 두 명이 사는 집에서는 5만 원을 쓰는 것도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잠시 빌릴 수도 있고, 기분이 우울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소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다릅니다. 모든 결정은 혼자 해야 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돈과 사라지는 삶을 위한 돈 사이에는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여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인 가구 노년층에게 143만 원은 간신히 유지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안 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삶이란 건 그런 경계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운 내야 하고, 때로는 위로받아야 하고, 때로는 쓰고 싶은 걸 사야 하며, 때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가보고 싶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려면 143만 원보다 조금 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통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년 1인 가구에게 143만 원은 살 수 있는 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삶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 교통비, 전략한다고 해도 줄지 않는 고정 지출 속에서 143만 원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곧 외로움, 무기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노년에는 숫자보다 여유와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여백이 통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된 노후가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